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늘리는 3가지 기술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만성질환과 신체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공통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두드러진 신체 변화 가운데 하나인 근육량 감소는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창고인 근육이 줄어들면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며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만성염증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40대 전후로 매 10년마다 약 5%씩 줄어들다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 없는 건강과 팔팔한 장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육량의 감소를 막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부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장수의 지렛대, 근육을 늘리는 기술 3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기술입니다. 최근 꼭 하루에 10,000보까지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정진 효과를 비교해 보았더니 하루에 2,000보에서 3,000보를 걷는 것과 10,000보를 걷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10,000보 걷기를 꼬박꼬박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10,000보 걷기는 일본의 전자기기 회사가 1만 만의 약자인 만이 사람이 걷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마케팅을 펼친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0보를 걸을 수 있으면 10,000보를 채우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환경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10,000보를 채우기 위해 무리할 필요도 없고 10,000보를 못 채웠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하버드대의 T.H. 찬 공공보건대 역학교수에 따르면 70대 여성 16,741명의 대상으로 걸음수와 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4년간 최소 하루 4,400보 정도를 걸은 여성은 2,700보를 걸은 여성보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40% 낮았고 하루 5,000보 이상을 걸으면 조기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졌지만 7,500보부터는 더 많이 걸어도 사망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10,000보의 절반, 하루 5,000보 정도만 걸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필자는 이 연구가 나오기 전부터 하루 7,000보 걷기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저의 영상을 보면 이런 주장들을 여기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7,000보를 주장했던 근거입니다. 하루 7,000보를 걷기 위해서는 대략 1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숨차게 1시간을 걸으면 7,00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걸음수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걷지 않다가 주말에 부족한 걸음수를 채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아서 걷기는 경계할 일이기도 하지요. 평소 걷지 못하니 주말에 몰아서 몇 시간씩 걷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오히려 근육피로, 근육질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운동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1시간 7,000보를 꾸준히 걷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등 운동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000보 이상 걷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르게 걷기입니다. 걷기는 하루 이틀, 한 달, 2달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걷기 습관이 있다면 바로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걷기는 일상적인 걸음보다 약간 빠르게 리듬을 타며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보행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보행 시 혹은 보행 후에 특이한 통증을 느낀다면 즉시 전문가나 정확한 정보 매체를 통해 걸음걸이를 교정해야 합니다. 바른 보행법의 7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든 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은 목뼈에 무리를 가해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걸을 때는 정수리가 뒤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목과 가슴, 배와 허리 모두를 똑바로 세운 채 걸어야 합니다. 셋째, 양 어깨의 높이가 같아야 하며 허리의 중심이 상하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팔은 리듬을 타 자연스럽게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앞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섯째, 무게중심이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 이동하도록 리듬을 타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곱째, 발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는 착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육 늘리기 기술 두 번째는 먹기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1일 권장량 미만인 사람에게서 더 많이 근육량의 감소, 근력의 저하가 나타났고 그 밖에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된 각종 기능 이상, 호르몬 분비 결핍과 같은 이상들이 나타납니다.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장수의 비결은 없습니다. 물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의 균형 잡힌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해서 단백질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의 도움 없이는 단백질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대가 지나면 체내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단백질은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전반적인 면역력 감소까지 초래해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되게 합니다. 면역체계의 대표적인 이상 증상이 바로 탈모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가 오기 쉽습니다. 또 두뇌 위축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도 단백질 부족이며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즉 뇌를 구성하는 물질 역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부족과 치매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미네랄, 섬유소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지방도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정 비율로 맞추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늘리기 기술 세 번째는 깊이 자기 기술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잠의 깊이와 관계가 깊습니다. 즉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밤, 특히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할 경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방해하는 불면증, 코골이 등은 생체 나이를 급격하게 노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숙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일반적으로 파동성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최대 분비 시기가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수면의 양보다는 수면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0시간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것보다 1시간을 자도 제대로 자는 것이 낫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에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졸릴 때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졸거나 자지 않는 것입니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도 잠을 청하기 위해 계속 누워 있으면 오히려 긴장 상태가 올라가고 잠에 끌려다니는 의도적인 각성 상태로 인한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에 대해서 조금은 대범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식을 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기 전에 복합당질로 된 간식으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죠. 특히 바나나는 복합당질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므로 저녁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수면 유도 음식입니다. 다만 과식과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하겠죠. 지나친 세포 건조 또한 숙면을 방해하므로 낮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목만 축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꼭 새벽에 일어나 소면을 보시는 분들은 자는 동안 수면 전에 섭취한 수분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 방광을 자극하여 깨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물, 절제 훈련도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야식을 많이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는 동안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성장 호르몬이 소진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소음과 조명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TV를 켜놓고 자는 것이야말로 빨리 늙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세워놓는 각종 크고 작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커튼을 꼭 닫고 TV를 끄고 스마트폰은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박스나 소쿠리를 준비하여 담아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년 건강의 열쇠, 근육량을 지키는 3가지 기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모두 아낌없는 근육에 대한 3대 투자로 100세까지 팔팔하고 생생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근육부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